제가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이게 뭐 저희가 제일 권위가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이번에 사실은 이 깜깜이 기간 중에 계속 여론조사를 했고, 그 여론조사 중에서 왜 김문수를 찍지 않았는지, 왜 이재명을 찍지 않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처음으로 조사를 했다고요? 이게 깜깜이 기간에 조사한 게 아니라 네. 그 선거 직후 다음 날 그러니까 조사한 9월 거죠. 4일, 5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흔히 전문 용어로 사후 조사라고 그래요. 사후조사. 네, 사후 조사라고 하는데 이번 대선에와 관련된 사후 조사는 이게 처음이죠. 네. 또 다른 조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후 조사로는 갤럽이 그 과거 총선이나 대선 때 이제 계속 해왔어요. 네. 해왔는데 이번 거는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왜 안 찍었냐. 왜안 뭐 찍었냐. 아까 이제 그 페인 분석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가 투표 안 했다라고 한 사람들한테 왜 투표 안 했습니까라고 네. 했더니 계엄모호 내란 자, 한번 동조가 보실까요? 30%고 자, 저기 이제 네. 표부터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있는 표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싫어서 그것도 이제 신뢰 부족 그리고 또 그 다음 것들을 쭉 보면은 그 어떤 후보 개인적인 이유들이 쭉 있죠. 네. 신뢰 부족 거짓말. 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랑 관련된 얘기. 뭐 후보가 싫어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대통령감이 아니다, 극우 세력이다, 뭐 역사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문항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사람한테 왜 투표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1등이 계엄 심판 내란 종식이에요. 27%. 27% 계엄 심판 내란 종식이죠. 그러면 왜 이재명 그 후보를 찍었냐라고 하는 것과 왜 김문수 후보를 찍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들을 두 가지를 보면 네. 계엄 내란 그 계엄과 이제 그 내란과 관련된 것들이 각각 1등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해답은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 분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그 계엄과 탄핵에 관련돼서 입장을 정확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 친윤 구태 세력과의 절연 뭐 이런 것들 계속 얘기했는데 안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이 선거 결과에 저기 조사에 다 나온 거죠. 그 한 가지 여기서 좀 네. 그 덧붙이자면요. 김문수에게 투표한 이유 한번 틀어주세요. 1번이 도덕성 청렴. 그건 뭐 전재산 10억이니까 네. 청렴한 건 맞아요. 저게 좀 평가받은 것도 좀 있다고 봐요, 저는. 1위 33%예요. 나는 이래서 김문수를 찍었다. 2번을 보세요. 이재명이 싫어서. 이재명이 싫어서예요. 예? 2번이 음. 김문수가 좋아서가 아니고 이재명이 싫어서예요. 근데 그 방송 3사 그 출구조사 발표할 때 여론조사 한 게 있어요. 그 KBS가 그때 그 화면 그 띄워준 거 있죠? 네. 각각 후보를 지지한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유를 물어봤는데 감독님 그거 하나 띄워주시고요. 이를 적어요. 이재명 찍은 사람 중에 77%는 지지 후보 당선을 위해서 찍었다. 나는 이재명을 원래 좋아했고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찍었다라는 게 이재명 투표자의 77%예요. 근데 이선호 후보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김문수나 이준석 이런 사람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18.4%예요. 근데 김문수 후보 보세요. 무려 40%가 이재명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김문수한테 찍었다는 그렇죠. 거죠. 김문수가 좋아서 찍은 사람은 57%고요. 김문수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재명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찍었다는 사람이 김문수 투표자의 그 41% 득표율의 40%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40% 안에는 속된 말로 한동훈 지지하다가 김문수 되니까 김문수 믿고 아이 꼴 보기도 싫고 투표 포기하려고 하다가 안만 생각해봐도 이재명 되는 꼴은 못 보겠다 해가지고 나가서 투표한 사람들부터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 방송 3사 출구조사 때 같이 조사한 저것도 다 오늘 갤럽의 그 조사 결과하고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의 답안지를 다 보여줬습니다. 답안지를 다 보여주고 너 이렇게 찍으면 100점이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의 이 답도 알면서 그걸 답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제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이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은 한동훈 전 대표가 세 가지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 그다음에 계엄과 탄핵에 대한 반성, 자 그리고 이제 극우 세력과의 결별,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부정선거 이 부분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줄줄이 정답을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뭐 알아서 탈당한 분이고 그냥 뭐 자기 가고 싶으면 영화도 보시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작 어제 본인이 지금 했던 행사했던 이 해단식에 가서는 아니 국민의힘 말이야 왜 저 비상계엄 하는 거 놔두고 말이지 이 당에 민주주의가 없어 뭐 이 당에 지금 말이야 뽑을 때 말이야 민주적으로 안 뽑았고 말이야 왜 갑자기 뭐 가지고 아니 세상에 처음에 단일화를 한다고 한독수를 불러들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본인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했던 일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다 단일화 사기쳐서 해놔놓고 나중에 다 어겨놓고 22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일화 22번 이야기하 22번이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끝나고 해단식 가니까 이거 왜 당이 이렇게 민주적이지 않아? 왜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왜 저지 못 시켰어? 당신은요 한마디도 못 해놔놓고 그걸 갖다가 이제 당의 책임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저께 이제 해단식에서 말한 거잖아요. 네. 원래대로 따지면 그 출정식에서 했어야 돼요. 그 말을 착각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출정식에서 해서 아니 당에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덕수 총리 불러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 네. 하지만은 이제부터는 뭐 나는 뭐 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자통당 극우 세력과 절연하고 내가 또 세력과 이제 그 대선 후보로서 남은 뭐 짧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정상인데 네. 그 얘기 한마디 안 하다가 대선 지고 나왔더니 남 탓했단 말이죠. 그 출정식에서 했어야 될 말을 해단식에서 한다는 게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 그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네. 이제 그 이 이건 깜깜이 기간에 JTBC가 그 메타보이스라는 곳하고 조사한 건데 뭐라 그러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대통령의 당무 개입 차단 등 국민의힘과 그 김문수 후보가 전임 정부와 충분히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투표하기 그 사흘 전인가 나흘 전에 조사했어요. 60%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대답했어요. 네. 벌써 이미 거기서 게임이 끝난 거죠. 벌써 게임이 끝난 건데 저는 더 그 황당한 게 어저께 의총을 했잖아요. 네. 그 뭐 원내대표 뭐 비대위원장 뭐 사퇴하냐 마냐 그거 갖고 이제 뭐 왈가왈부하는 그런 의총에서 뭐 기사를 보니까 뭐 친윤계 의원들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당이 분열해서 대선에 패배한 것. 네. 그리고 또 이제 일부 김문수 그 후보 측이나 뭐 친윤 측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도와줘서 뭐 이런 한동훈 얘기 이준석 때문에 안 됐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세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네. 뭐 한동훈 전 대표 목이 쉬도록 마이크도 안 쓰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 유세 지원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 거기서 의총에서 이제 그 또 다른 의원들은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패배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갤럽 조사 보면은 거기 한동훈 때문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네. 그리고 당이 분열했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이유가 쭉 나와 있는데 그럼 도대체 당이 분열해서 뭐 한동훈 때문에 뭐 얘기하는 분들은 어떤 데이터를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네. 한번 제발 한번 좀 보고 싶어요. 뭐 자기 머릿속에서만 생각한 걸 갖고 이렇게 떠들어도 되는 건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게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저걸 문항을 만들어 준 게 아니고 그렇죠. 저거는 이제 응답하는 분들이 네. 그냥 자유롭게 대답한 네, 저거 거죠. 오픈캐 시청이죠. 네. 그러니까 자유응답이죠. 자유응답을 해서 받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그 카테고리화 해갖고 뭐 4개 5개 한 다음에 네네. 찍으라 이런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 맨 밑에 보면 나이가 많다는 얘기까지 있지 네네. 않습니까? 이제 뭐 근데 저거는 그 저런 식으로 그 조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그 심층적인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결과란 말이죠. 네. 그렇게 물어봐도 한동훈에 한자도 없고 분열에 분자도 없어. 무슨 당이 분열됐다. 그 사이에서는 다 열심히 도왔죠. 열심히. 어제 권성동이 그 사퇴 선언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주장.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 뒷짐지는 형태라든가 분열의 행보를 보인다든가 뭐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둘렀다. 네네. 이걸 그냥 쭉쭉 늘어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민심은 지금 한국갤럽에 나타난 거 방송사무소 출구조사하면서 같이 여론조사한 그것들 네. 그게 살아있는 민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친윤들은 이거를 자기들 멋대로 재단을 해가지고 비상계엄 이제 비상계엄 옹호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릴레이 사고한다였고 그 원내 대변인이던 박수민부터가 비상계엄 잘못됐다. 오늘 또 최영두가 나와서 뭐 비상계엄 잘못됐고 어쩌고 아, 진작하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친윤들도 비상계엄 옹호할 수가 없어요. 비상계엄 옹호를 못하면 탄핵 반대했던 것도 확 명분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으로 이거를 자기들이 뭔가 논리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그 당내 반대파를 몰아붙일 수 있는 논리로서는 더 이상 그 칼은 이제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보다 이제 분열이 더 큰 책임이다. 이건데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김재원, 김문수 비서실장했던 김재원이 어제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죠? 결정적 패착은 후보 교체 시도였다. 아니, 결정적 패착은 후보 교체 시도였다. 누가 단일화 한다고 그랬어요? 네? 누가? 예. 그리고 니들은 당할 거의 가만히 있고 그 넉넉고 그냥 저 가처분 신청 인용되기나 기다리고 있었고 네. 엉뚱한 데서 그 노력해갖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 아니에요. 1% 차로. 예? 그래놓고 결정적 패착이 그 친윤 패거리들의 그 후보 교체 시도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진짜 참 제가 보면요, 그러니까 이 상식이 안 통하는 집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국민의 생각, 그러니까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국민들이 모두가 생각하는 거, 일반 국민이 다 생각하는 거를 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 와서야 무슨 뭐 릴레이 사과한다고 나와서 제가 그때 대통령한테 말씀 못 드린 거를 정말 지금으로서는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냥 가만히 숨어갖고 대통령한테 찍힐까 봐 가만히 있다가 그때가 용기 있었던 사람, 그때 이야기하면서 용기 있었던 사람입니다.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앞에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가 이제 와서 다 끝나고 나고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다 물러나가니까 이제 와서 사과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 아까 그 신조 의원님이 그 말씀하신 조사가 방송 3사 심층 출구 조사에서 네. 이제 왜 찍었냐라고 할 때 뭐 이재명 후보 저지를 위해서 또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대답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 문항을 보면서 약간 문항 구성이 좀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사실 뭐 저쪽을 저지하는 것과 이쪽을 당선시키는 것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은 잘 안 되는 거에서 이제 선택지를 구성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똑같은 질문이 그 조사가 있어요. 네. 아까 얘기했던 JTBC가 깜깜이 기간 투표 직전에 조사한 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가 뭐냐? 1번 이재명 방탄과 독재가 우려돼서가 67%예요. 67%. 그리고 국정 수행을 잘할 것 같아서가 32%예요. 이거는 보면은 저쪽이 싫어서 이쪽 찍었다라고 하는 게 거의 대다수잖아요. 67%.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거를 네거티브 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옛날보다 굉장히 심해졌죠. 네거티브 투표가 심해졌는데, 근데 그 반대로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국정 수행을 잘해서 잘할 것 같아서가 74%고 지난 정부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쪽 그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이나 아니면 친윤계열 측에서 41%를 자꾸 내세운단 말이죠. 41% 받았으니까 뭐 당권 도전에 대한 얘기가 또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고 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41%가 온전한 41%가 아니다. 41% 중에서 그가 좋아서 찍었다는 건 32%밖에 안 된다. JTBC 조사에 네. 따르면 그러면은 결국 그 실제로 그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서 13%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41% 자꾸 내세울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김문수 후보 어제 해단식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 김문수 후보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와 실체를 어제 해단식 보시면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화면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해단식 장면입니다.
해단식이 아니고 이건 대선 끝났을 때 패배 승복했습니다. 자, 계속 부정선거 외치는데 또 해단식에서도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고 부정선거 왜 인정 안 하냐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김문수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 응답을 하니까 네가 뭔데 승복선언? 네네. 네가 뭔데 승복선언이냐? 너 친중 스파이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었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력이 그렇고 오늘 또 이제 현충원에 또 이제 당의 비대위원장하고 또 가서 또 현충원 참배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뭐 저기 당 대표 출마설에 대해서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라는 걸 네. 나한테 하면 안 된다. 음, 진정한 내 지지자는 나한테 당 대표 출마라는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아, 그런 사람이 지금 6월 3일 선거 끝나고 음, 4, 5, 6, 네. 3일 연장 공개 행보예요. 네. 3일 연장. 음, 그 턱걸이 행보한 것도 말이에요. 음, 그거 찍어가지고 김재원이 먼저 올렸지만 나중에 김문수 본인 SNS에도 올렸어요. 네네. 아, 그러니까요. 그 훌라후하면서 좋다 한 거야? 네. 그거 뭐, 본인 SNS에도 뭐가 그렇게 올렸어요. 좋아서 좋다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 역대 그 대선 패배하면요. 김대중 그 당시 후보에는 그 김영삼 대통령 당선 직후에 다음 날 정계 은퇴 선언하고 뭐 영국으로 유학 가고 네. 뭐 대부분 그랬는데 그 패배 승복 선언까지는 하죠. 네. 근데 뭐 턱걸이 한다. 나 이렇게 건재해. 나 74세, 75세 뭐 돼가지만 나 이렇게 건강해. 얼마든지 나는 뭐 청춘이야. 그리고 오늘 본인이 후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 후보인데 예. 마치 이제 옆에 탁 비대위원장 데리고 그냥 네. 탁 가더라고요. 아, 참 이게 그러니까 창피함. 제가 염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선거에 졌으면 뭔가 염치 있게 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뭐 22번 이 단일화 한다고 약속했다가 바로 깨고 나서도 아무런 반성도 없고 선거 끝나고 선거 전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이 뭐 탈당하면 제가 언급해요 그랬다가 갑자기 또 선거 끝나니까 비상계엄 못 막았다고 당을 그렇게 이낙은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 잘못 아니라고 그러고 참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번 선거 결과를 잘 보시면요. 만약 지난 우리가 총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말 이종섭 그다음에 의대 증원 때문에 다 망쳤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 결과를 이번 총선에 딱 비교하니까요. 야, 이거는 완전히 90석도 못 얻었습니다. 백석 예.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정말 수도권 그전에 당선됐던 분들 이준석은요 3등 했어요. 자기 지역에서 3등 했어요. 3등. 그리고 무슨 뭐 성공했다고 그래요? 자기 지역에 3등 해놔놓고 이게 뭐 지난 총선 때 제가 당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약간 좀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중앙일보에서 이게 분석을 해놓은 자료 보니까 네네. 아 저도 또 생각이 또 이제 여러 가지 드는데 이게 이제 대입을 해보니까 99석이라는 거죠. 네네. 이게 대입을 해서 비례대표까지 다 이제 해보니까 99석이다. 근데 저번에 108석이었잖아요. 그렇죠. 108석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남다른 거죠. 이게 개헌 저지, 탄핵 저지에 대한 이 저지선은 확보를 한 건데 네. 99석이면 그것도 확보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총선 때 같은 경우에 모든 지역구의 득표를 합산을 해보니까 그 45.1%였다 국민의힘이. 네. 근데 네. 민주당은 50.5%, 5.4% 포인트 차이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41.2%와 49.4%, 8.2% 네. 차이. 그러니까 더 멀어졌죠. 더 벌어졌는데 그때 뭐 총선 백서 만든다, 뭐 한다 뭐 그러면서 뭐 친윤들이 저기 그 당시 이제 총선을 이끌었던 그 한동훈 전 대표한테 온갖 그걸 다 했는데 이제 와서는 갑자기 젖잘싸 분위기를 갔단 말이죠. 뭐 지금 예. 백서 만나는 이야기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총선 때 젖잘싸 누가 얘기했어요? 네.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총선 다음 날 오전 그 10시인가요? 10시 반인가요?
한동훈 그 총선 이끌어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자회견하고 떠났잖아요. 네. 떠났고 그 한동안 이제 그 이제 차분히 계시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당원과 이 지지층한테 평가를 받아서 네. 대표로 나오신 건데 이거는 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그 당시 그날 그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봤다면 이거 이 총선 책임은 온전히 그 위원장님한테 있냐고 오로지 저한테 있다라고 네, 얘기하고 맞습니다.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너가 갑자기- 잘못했어, 당이 잘못했어. 나는 갑자기 뭐 온갖 남탓 잔치가 벌어진 거란 말이야. 이거는 참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지난 총선 때요. 작년 네. 총선 때 그 정당 그 투표 하잖아요. 네. 그거 갖고 이제 비례대표 그걸로 이제 보통 이제 정당의 지지율을 하는데 그때 5점 몇 퍼센트 차이가 났었죠. 5.4%. 5.4%. 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작년 총선 때 기록적 참패였습니다. 네. 예, 108석 대 저쪽이 192석이에요. 조국당 맞습니다. 뭐 그런 통진당 다 합치면요. 예, 그 기록적 참패인데 당 지지율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5.4% 밑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요번에 8.3%잖아요. 더 늘어졌죠. 총선보다 3%더 악화가 된 거예요. 네. 그 뭐가 젖잘싸죠? 작년 총선 젖잘싸라고 얘기하나요? 음흠. 네. 자, 보시면 그 이유가 저희들 앞에 말씀드렸듯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답을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음모를 아주 꿈꾸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지호님도 아마 글을 올려